유디와 현디의 두야호 야호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학교육과 2학번 나유정 유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학교육과 21학번 이소연 현디입니다. 5월 18일 두야호 라디오가 드디어 세 번째 방송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라디오가 2주 동안 공백기를 가졌잖아요. 현디는 2주 동안 어떻게 지냈나요? 저는 그동안 친구도 만나고 공부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어제 화학 수학 퀴즈가 있었는데 잘 봤나요? 이쯤에서 코너 소개를 해볼까요? 오늘의 코너는 우선 이소연하고 바로 현디죠. 현디의 우쿨렐레 연주를 먼저 감상해보고 이번 주에 추천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대구대학교 교내 행사를 안내하고 장애인식 개선 동화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비교과 마일리지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들은 뒤에 마지막으로 저희 화학교육과의 소tun사 송종원 교수님의 연구실 투어로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소연하고의 아주 기깔나는 우쿨렐레 연주를 들어볼까요? 현디, 어떤 노래인가요? 소개시켜주세요. 제가 연주할 노래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봄 냄새를 폴폴 풍기는 곡이죠. 벚꽃 연금, 버스커의 벚꽃 엔딩을 준비해봤습니다. 우와, 벌써 기대되는걸요? 그럼 빨리 보고 오시죠. 오시죠. 정숙인데?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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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우리 같이 걸어요 이 거리를 밤에 들려오는 자전거에 어떤가요 오예 몰랐던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떨림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고 흩날리던 벚꽃잎 울려 퍼질 이 거리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고 흩날리던 벚꽃잎 울려 퍼질 이 거리 둘이 걸어요 오예 와, 기깔나는 연주 정말 멋진데요? 다음에 저도 한번 가르쳐주세요. 유디의 부탁이라면 당연히 가르쳐 드려야죠. 좀 부끄럽네요. 자, 두 번째 코너로 노래 추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번에는 이도재 선배님께 노래 추천을 받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화학교육과의 기획총무부장님이시죠? 김동일 선배님께 노래 추천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김동일 선배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선배님 인터뷰를 맡게 된 21학번 허고은입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화학교육과 제38대 공명학생회에서 기획총무부장을 맡고 있는 17학번 김동일이라고 합니다. 기획부장이면 저희 학과의 총 행사 기획을 하고 계시겠군요. 혹시 기억에 남는 행사가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행사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 신입생 여러분들 처음 만났던 화학교육과의 이해 OT 자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행사에 혹시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이 있을까요? 네, 좋았던 점은 이제 여러분들을 처음 이제 만날 수 있으니까 저 되게 반갑고 저도 긴장도 많이 되고 되게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그런 자리여서 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안 좋았던 점도 이제 같은 맥락인데 이제 저도 처음이고 저랑 준비하는 친구들 다 처음이다 보니까 좀 긴장하고 미숙한 모습을 좀 보여드린 게 아닌가
여러분들이 와서 좀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선배님에게 노래 추천을 받고자 합니다. 혹시 학우분들께 최애곡을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네, 제가 추천드리는 곡은 이제 창모의 아름다워라는 노래입니다. 혹시 왜 그 곡을 좋아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그런 감성을 되게 좋아해요. 좀 이렇게 좀 찌질하고 자책하는 그런 감성을 되게 좋아해서 그런 노래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그 노래 많이 좋아하는데요. 다른 학우분들도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학우분들께 하고 싶은 말 있을까요? 아, 네, 요새 또 코로나 때문에 뒤숭숭하고 힘든데 다들 힘내시고 화학교육과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널 이제 놓아줘야 될 것 같아. 의미 없는 날짜를 셀 것 같아. 내 손이 아닌 꽃이 묻어있는 나비 다시 나게 짙하길 이제는 bye babe. 나에게는 크리스탈 혹은 별과 비슷한 빛을 가진 diamond luxury thing. 널 봐 난 널 위한 건가 날 위한 건지 허나 넌 더욱 어울려 누군가에 더 큰 어깨 제발 글로 갈래. 내가 나쁠래 모자 쓰고 말해 찡그리며 오지마. 너와 함께인 순간은 불안해. 연속의 연속 내가 부족하니 미안해 yeah, hey, yeah. 나의 자존심 때문에 우아한 Prada 우아한 Chanel 깔끔한 Margiela 같은 너의 반해 잘하려 했지 허나 자격지심 때문에 너를 못 가져 너를 못 안어. 그댄 변함없이 아주 너무나도 아름다워. 김동일 선배님께서 아주 멋진 노래를 추천해 주셨네요. 듣는 제가 어깨가 다 들썩거려요. 자, 그럼 즐거운 마음으로 세 번째 코너를 시작해볼까요? 세 번째 코너는 대구대학교 행사 소개 코너입니다. 현디, 오늘 무슨 날이죠? 오늘은 화요일인데요. 아니죠. 오늘은 5월 18일 세계박물관의 날이래요. 이 세계박물관의 날을 기념해서 대구대학교 중앙박물관에서 해시태그 캠페인인 유궁유진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기념 카드를 이용해서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면 추첨을 통해 에어팟 프로 혹은 커피 기프티콘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가 평소에 인스타그램을 자주 하지 않는데 한번 참여해봐야겠어요. 자, 그리고 대구대학교 중앙박물관에서 유물 속 역사와 문화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3가지 전시관 중 선택하여 갈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신청은 대구대학교 비교과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2가지 행사에 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대구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저는 그 전시관들 중에서 나마스테 인도 전시관에 한번 가보고 싶네요. 그럼 제가 다음 행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창파도서관에서 전자정보에 대한 이용률을 높이고 학습 및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DU2021 온라인 전자정보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 에어팟 등 경품을 증정한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은 창파도서관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와, 아이패드랑 에어팟이라니 군침이 싹 도네요. 자, 마지막으로 취업지원부에서 취업스킬 나만의 이미지 메이킹 클래스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개개인의 개성을 부각시키는 이미지 컨설팅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진로 취업처 홈페이지를 활용해주세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캔디, 그러면 제 개성은 뭐 같아요? UD의 개성은 잘 모르겠지만 UD를 보면 개성공단이 떠오르네요. 하하. 그럼 여기서 교내 행사 안내 코너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야오 장애인식 개선 동아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여기엔 특별한 게스트가 나와서 소개를 해준다고 합니다. 게스트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장애인식 개선 동화 소개를 맡은 화학교육과 1학번 임유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유미 학우님. 임유미 학우님의 책 소개를 들어보기 전에 이 책은 야엘 악장의 춤추는 휠체어라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럼 책 소개를 들어볼까요? 제가 소개할 책 춤추는 휠체어의 주인공은 14살 소녀 루이즈입니다. 루이즈는 승마사고로 인해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루이즈는 휠체어에 앉게 된 후부터 가족, 친구들을 멀리하며 무기력한 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루이즈는 옆집에서 들려오는 한 노인의 목소리를 듣고 옆집 노인에게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사고가 난 후로 집 정원을 돌아본 적이 없는 루이즈는 옆집 노인의 목소리를 듣고 정원을 둘러보다가 옆집과 통하는 비밀의 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책은 루이즈가 옆집과 통하는 비밀의 문을 발견하고 그 문을 통해서 만난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손자 레오와 지내면서 삶에 대한 희망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할아버지와 레오의 말이 루이즈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싶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 사람의 태도가 루이즈를 장애인이라고 특별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에 대하는 태도와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장애인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할아버지와 레오의 모습을 보고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춤추는 휠체어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의 영향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힘들 때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를 받았거든요. 책 소개를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질문해 주세요. 할아버지와 레오가 루이즈를 비장애인과 똑같이 대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대했나요? 먼저 할아버지는 루이즈를 처음 보자마자 어쩌다 사고가 난 건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런 할아버지의 질문이 루이즈에게 상처가 되는 것은 아닐까 했는데 오히려 할아버지가 루이즈를 장애인이라고 일부러 더 과하게 배려하지 않고 비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똑같이 대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휠체어를 타면 불편한 점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불편한 점이 있을까요? 책 속에서 루이즈가 겪은 불편함을 말씀드리자면 루이즈가 따뜻한 우유를 마시려고 하는데 전자레인지가 너무 위쪽에 있어서 사용을 못하자 어쩔 수 없이 냄비를 이용해서 데우게 됩니다. 경사로가 없는 곳은 가기 힘들다는 그런 불편함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 외에도 루이즈가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지 못한 것처럼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은 사용하기 힘들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낄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장애인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할아버지와 레오처럼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대하는 태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동등하게 대하는 게 정말 어렵지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화학교육과 21학번 임유미 학우님의 발표였습니다. 임유미 학우님의 간단한 소감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책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이 코너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책을 소개할 수 있어서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책을 소개해 주신 임유미 학우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식 개선 동화 소개 코너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5번째 코너인 비교과 마일리지에 관한 설명을 들어볼 텐데요. 현디, 비교과 마일리지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저는 들어보기는 했는데 자세히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현디처럼 자세히 알지 못하는 학우분들을 위해서 저 유디가 화학교육과의 미남 선배님께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았습니다. 그 미남 선배님, 다들 궁금하시죠? 그럼 영상 보고 오시죠. 오시죠. 안녕하세요. 저희 부여고에서 비교과 마일리지에 대해 설명을 해드립니다. 특별히 화학교육과 최성재 선배님께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제38대 공명학생의 교육 취업 부장을 맡고 있는 1학번 최성진입니다. 네, 선배님 그럼 비교과 마일리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비교과 마일리지 제도라는 것은 비교과 프로그램 혹은 자기개발 활동을 통해서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장학금으로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비교과 마일리지 제도는 1시간당 1,000원을 받을 수 있고 한 학기당 300시간을 있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사 감정능력 시험 같은 경우에는 3급을 딸 경우 50시간을 받을 수 있고 토익과 같은 제도를 700점 이상 이수하시면 300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받은 마일리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받은 마일리지 같은 경우에는 LMS 타이거즈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다양한 이런 활동 같은 걸 확인할 경우에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비교과 마일리지를 설명해주신 최성대 선배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비교과 마일리지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았는데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모두 마일리지 쌓고 장학금 받아요. 지금까지 유디였습니다. 안녕! 샌디, 이제 비교과 마일리지에 대해 알 것 같나요? 네. 성재 선배님께서 말을 너무 쉽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더 잘 된 것 같아요. 샌디, 그러면 우리도 자격증 한번 따서 마일리지 모아볼까요? 저는 한 내년쯤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코너는 무엇이든 물어봐 코너입니다. 새로운 코너인 것 같은데 코너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이 코너는 아직 모르는 정보가 많은 신입생들을 위한 코너로 신입생들이 평소에 궁금해하는 것들을 대신 인터뷰하여 알려주는 코너입니다. 아주 유익한 코너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어떤 것을 인터뷰해 오셨나요? 신입생들이 연구실에 관심이 많다고 들어서 양자방 인터뷰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다 같이 시청하러 가볼까요? 그럼 보시죠. 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먼 길 오느라 고생했지? 양자방 연구실에 대해서 약간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양자학 연구실은 이제 말 그대로 그 양자화학을 연구하는 이제 연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양자화학은 그 여러분들이 이제 배울 과목에 의하면 이제 물리화학이라는 과목이 들어가는데 이제 우리가 평소에 공을 던지면 뭐 공이 이제 떨어지거나 중력을 해서 떨어지거나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원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거시세계라고 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는 원리들을 다 파악을 했는데 원자 세계를 이제 화학하는 사람들을 알고 싶어서 알아보니까 이상하게 이제 그런 그 법칙이 들어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법칙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계속 연구를 하다가 계속 이제 더욱더 알게 되면서 알게 된 그 원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측이 다 되는 거를 푸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풀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거나 슈레딩거 방정식을 어떻게 풀까라고 고민하는 게 바로 양자화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전공을 했고 가르치기도 하고 더 계속 미지의 부분들을 또 연구해서 알아내기도 하고 또 이 알아낸 것들이 산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쓰여질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그럽니다. 연구 아주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를 하면 되게 핫 이슈인데요. 그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제 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분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잘 풀 수 있다는 게 이제 많이 증명이 됐어요. 여러분 푼다 그러면 제가 이거 종이 놓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저 옆방에 아마 제 방에 들어올 때 시끄러운 컴퓨터가 이제 있거든요.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컴퓨터들이 이제 계속 시끄럽게 저렇게 풀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풀어서 분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잘 풀어서 이제 웬만한 분자들에 대한 그 이론적인 이제 양자학적 이론적인 부분 다 밝혀졌는데 고체랑 분자랑 같이 있는 경우를 잘 못 풀어요 사람들이. 한꺼번에 제대로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푸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게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전화이동을 할 때 이제 오비탈이 있으면 오비탈 들어봤나요, 여러분? 분자 궤도를 잘 예측하는 걸 잘 못해요. 잘 예측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계속 알아내는 연구들을 특히 여러분들 선배들 데리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학부생 선배들 4학년, 3학년 데리고. 근데 연구실에 들어오는 거는 이제 만약에 자리가 이제 많이 비어 있어서 제가 좀 충원을 해야 될 필요가 생각해 있어서 공고를 낼 수 있겠죠. 그래서 들어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보다 학생들이 그냥 들어가 보고 싶다 해서 저한테 상담을 신청해서 양자학 연구실에 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뭐 저랑 얘기하면서 그 조건들이나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말해주는 조건들 중에 이제 한 두세 가지가, 첫 번째는 방학 때 좀 나와줘야 돼요. 왜냐면 그 연구를 해야 되는데 학기 중엔 여러분들 공부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학기 중에 연구를 별로 진행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방학 때 좀 나와줘야 되는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양자학 연구실은 이제 아침 8시 반에 모입니다. 예, 그래서 아침 8시 반에는 뭐 언제나 매일 나와요. 토요일 빼고. 아마 이 부분을 얘기했을 때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왜냐면 젊은 학생들은 아침이 약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8시 반까지 꼭 와라. 이렇게 얘기해서 8시 반에 대체로 잘 나옵니다. 조금씩 늦기도 하고, 뭐 빨리 나오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8시 반에 오면 제가 이제 크리스찬인데 같이 성경을 읽어요. 같이. 성경을 읽고 같이 약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도 정리하고, 그리고 해봤더니 학생들이 많이 수양이 되고, 그리고 이제 자세들도 좋아지고 그래서, 예, 원래는 우리가 자세가 더 중요하잖아요. 같이 있어 보면은, 예, 그런 부분을 중요해서 이제 성경을 읽고, 예, 그럼 아마 이 세 가지 정도가 아마 중요한 부분이죠. 예. 최근에는 좀 물리학이 많이 어려워가지고 스터디를 좀 시켰어요. 저학기에. 좀 공부에 도움되라고, 임용시험 치는 애들한테도 도움되라고 그런 것들을 좀 요새는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19학번 김희선입니다. 제가 먼저 양자방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2학년 때 물리학을 배우는데 너무 어렵고 이해가 잘 안 되고 못하는데 꼭 잘하고 싶어가지고 교수님께 연락을 하고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이제 교수님과 항상 같은 한 방에 있다 보니까 질문이 있거나 모르는 거가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바로바로 물을 수 있고, 그러면 또 빠른 답변을 해주시고 친절하게 자세하게 잘 가르쳐 줍니다. 또한 제가 이제 조금씩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연구를 하고 있냐면 직접 실험을 하지 않더라도 계산 컴퓨터를 통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제일 안정한 에너지 같은 거를 잘 찾을 수 있어서 그게 되게 매력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많은 장점들이 있네요. 네. 선생님 인터뷰 흔쾌히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신입생들한테는 연구실이라는 곳이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영상을 보고 나니까 연구실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샌디, 혹시 양자방에 들어갈 예약이 있나요? 저는 너무 들어가고 싶지만 교수님의 의사가 제일 크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건 맞죠? 앞으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유디와 현디가 되도록 합시다. 좋아요. 이상으로 무엇이든 물어봐 코너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두야오 라디오 세 번째 방송이 끝났습니다. 18일부터 22일 토요일까지 모든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되었는데 다들 아프지 마시고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 다들? 다음 주에는 웃으면서 만나요. 다음 방송은 더 재밌는 코너로 찾아올 테니 기대해주세요. 이상 유디와 현디의 두야호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